이제 다음 살펴볼 경기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픽식스 경기로 이 경기를 선택을 했는데 경기의 어떤 중요도보다는 이 카일러 머리 선수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꺾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픽식스 경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중요한 경기를 제껴두고 이 경기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카일러 머리가 드디어 이제 승리를 하면서 본인이 오기 전인 작년도 팀 승수인 3승을 넘어섰다라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좀 대신 넣었죠. 네. 그 지난번에 이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경기가 아닐까라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 경기를 의외로 승리를 하면서 4승 1무가 됐어요. 그러면서 1승 1무를 더한 셈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패가 덜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성적은 이제 넘어섰다, 확실히 넘어섰다는 게 좀 보였고, 근데 어쨌든 이날 경기는 카디널스의 러싱 공격이 경기를 지배했던 경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날 캐년 드레이크가 137야드 러싱에 터치다운을 4개나 해줬어요. 네. 러싱 터치다운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카일러 머리도 잘 뛰어서 56야드 러싱. 그러면서 팀 전체적으로 226야드 러싱. 그리고 한 번 뛸 때마다 평균적으로 7야드 가까이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은 뭐 두 번 뛰면 퍼스트다운이니까 뭐 막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또 저는 이제 카디널스 경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러닝 공격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떤 좀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 카일러 머리가 올 시즌 데뷔했을 때 처음 뛰던 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사실 이제 캐니언 드레이크가 와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러닝 공격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 카일러 머리가 이제 시즌이 지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쨌든 플레이에 좀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이날 보면 옵션 플레이를 할 때 어떨 때 러닝백한테 공을 주고 어떨 때는 내가 그냥 들고 뛰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런 어떤 판단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옵션 플레이가 훨씬 효율적이 되고요. 나중에 본인이 패스를 할 때도 그거에 대해 다시 더 자신감이 붙더라. 훨씬 더 패스도 잘 되고 훨씬 더 과감하게 패스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 이어져서 레드존에서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즌 초보다 좀 많이 발전한 게 아니냐라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네. 또 본인이 직접 뛰는 모습도 봤을 때 훨씬 어쨌든 그 자신감이 있고 순식간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을 뚫고 지나가더라라는 게 상당히 좀 발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시즌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이 됐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사실 이게 한 경기일 수도 있지만 시즌 초 데뷔했을 때 또 달라진 게 뭐냐면 뭐 이날 좀 극단적으로 좀 잘하기도 했는데 오펜시브 라인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좋아졌다라는 게 선수들이 달라진 이거보다도 오펜시브 라인의 플레이가 좀 나아졌다. 그래서 이날은 카일러 머리가 색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 쿼터백 hit도 하나도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날은 상당히 잘 막아줬고 그 안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파켓 안에서 안팎에서 충분히 카일러 머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팀이나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날 그 오펜시브 라인이 이날은 자기 역할들을 해줬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오펜시브 라인부터도 이렇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진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젊은 리시버들이나 뭐 캐년 드레이크 같은 이제 젊은 러닝백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데이빗 존슨이라는 원래 이제 좋은 러닝백과 좋은 콤비를 이뤄간다 그러면 공격에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긴 합니다.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되겠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 오클라호마 그렇죠. 출신의 이 선후배. 하이즈만 위너 이제 선후배 간의 맞대결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 맞대결에서 이날 머리가 이겼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선배 쿼터백, 그 대학교 선배이자 하이스만 그 트로피 선배인 베이커 메이필드를 상대로 해서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브라운스는 이제 뭐 이 경기를 패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플레이오프가 물 건너가게 된 셈인데 선수들 면면을 보면 카디널스보다는 브라운스가 훨씬 좋거든요. 그럼요. 네, 또 뭐 쿼터백 뭐 베이커 메이필드, 뭐 카일러 머리 선수랑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뭐 러닝백만 봐도 지금 닉첩 카리먼트. 그렇죠. 물론 카리먼트는 징계 때문에 시즌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리시버 오비제이, 자비스 랜드리. 원투펀치 이름값으로만 따졌을 땐 다른 팀이랑 비교했을 때 쉽게 뒤지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뭐 시즌 전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
올 시즌에는 사실 지구 우승까지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둘 다 이제 지구 우승 팀으로 뽑았었는데 네.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력은 둘째치고 너무 어쨌든 그 경기 외적인 요소에서 문제가 많고 네. 라커룸에 너무 좀 이렇게 좀 방해 요소들이 많고 규율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번 시즌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는데 좀 낭비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저 그 이렇게 경기 외적으로 보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들도 많이 놓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보면 놓친 경기들 중에 브론코스, 스틸러스, 그다음에 이날 카디널스도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인데 놓치면서 6승 8패가 됐나요? 근데 이 세 경기들을 이겼다라고 그러면 이 세 경기만 잡았어도 9승 5패가 되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번 시즌을 좀 낭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규율 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발현됐던 경기가 이 뚝배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거는 뭐 정말 역사에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정말 그 규율 정도가 아니라 그날은 정말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그래서 아마 올 시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을 좀 대변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슬픔의 공장이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장이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워낙 이제 별명이 이제 슬픈 공장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팩토리 오브 새드니스. 그래서 진짜 그 팬들의 그 홈페이지가 www.factoryofsadness.com이에요. 그 정도로 어쨌든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정말로 지금 고통받는 팬베이스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팀이 오랫동안 팬들에게 고통을 줬는데 올해는 진짜 시즌 전에 많은 희망을 줬다가 다시 또 여지없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네. 안 좋은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 칼러 머리 선수의 미래가 조금 더 밝게 보인다라는 점이 저희에게는 좀 기쁜 소식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1년차 쿼터백 머리를 얘기했으니까 1년차 감독 클리프 킹스베리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머리가 조금씩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경기를 보면서 어쨌든 킹스베리도 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포메이션도 상황에 따라서 좀 상당히 좀 유연하게 다양하게 쓰더라.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게 백필드에 그 카일러 머리하고 주변에 이제 선수를 3명이나 배치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러닝백 그리고 양 옆에 이제 선수를 배치해서 그 3명의 선수들이 한 명은 이제 러닝백이긴 하지만 패스러시도 좀 프로텍션도 좀 도와주고 이런 플레이들을 하고 또 3명을 또 한쪽으로 몰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램스가 자주 쓰는 그 번치 포메이션 같은 그런 대형을 쓰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좀 다양화된 공격을 보여주면서 좀 상대 수비를 좀 혼란시키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제 어쨌든 프로에 좀 적응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상황에 맞게끔 또는 그 수비를 본인이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좀 혼란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런 게 어쨌든 좀 눈에 띄었고 그래서 이제 쿼터백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적응을 하지만 이 감독도 이제 1년차 감독인데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보였고 재밌는 것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1년차라는 거에 이제 전 주목을 한 건데 이날 그 클리프 킹스베리가 그 PI 콜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나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챌린지 플래그를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감독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주변에다 이렇게 쭉 던지잖아요. 심지어 올해 이제 제이슨 게럿 같은 거 이제 그래서 패대기. 네, 패대기 치다가 이제 오히려 플래그를 맞았는데 이날 클리프 킹스베리가 이제 챌린지 플래그를 어떻게 했냐면 심판에 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공손히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동양스러운 모습인데 그래서 1년차 감독이라고 이렇게 좀 공손한 모습을 보이네 라고 해서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면으로 보기 좋았다. 네.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그 향후에 브라이트 사이드라 그러죠. 네네네. 이제 밝은 그렇죠. 쪽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 어쨌든 이제 4승째를 했다라는 게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작년 팀보다 현저히 개선, 뭐 아주 엄청나게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적상으로 봤을 때 작년 팀보다는 신인 쿼터백과 신인 감독이 와서 작년 팀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네.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일무를 더한 걸로는 조금 애매했거든요. 조금 찝찝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승수를 하나 더 쌓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일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픽식스 경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네 번째 픽식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LA 램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카우보이스가 드디어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던 팀을 상대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네. 사실 이 경기는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사람을 되게 좀 화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코인 토스를 하잖아요. 코인 토스를 하는데 이날 정말 저는 제가 미식 축구를 30-40년 봐오면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이날 나왔었는데 뭐냐면 코인 토스를 해서 공을 지금 받을래? 세컨 해프 때 받을래? 이걸 이제 코인 토스 이긴 팀한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카우보이스가 코인 토스를 이겼는데 그래서 심판이 이제 프레스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래? 했더니 프레스카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통 이럴 때 이제 세컨 해프 때 우리가 공을 가질게.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용어가 이제 디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세컨 해프에 공을 갖겠다라고 이제 디퍼 한다고 그러는데 프레스카이 좀 이렇게 말을 좀 잘못 말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차겠다. 킥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바꿔서 수비하겠다. 디펜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세컨 해프로 디퍼 하겠다라는 디퍼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온 거죠. 처음에 킥, 디펜스, 디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킥. 아니. 디펜스. 아니. 디퍼. 이렇게 나왔는데 심판이 그러니까 사실 킥, 디펜스, 디퍼가 다 똑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같은 의미로 말한 건데 네.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디퍼라는 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코인 토스를 이겼는데 공 받을래? 지금 받을래? 나중에 받을래?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니면 디퍼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다른 용어를 쓰다 보니까 디퍼 한다라는 말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심판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서 적용했냐면 디퍼라는 말이 아니니까 전반전 후반전 다 램스가 공을 먼저 갖는 걸로. 그래서 사실 이날 이제 에린 앤드루스랑 그렇죠. 저기 누구냐 조벅시 그 크루였잖아요. 그러면서 후반전 시작할 때 에린 앤드루스가 이거에 대해서 리포팅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해프타임 때 그게 반장이 번복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 어이없게도 전반전 후반전 선공이 다 램스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프레스카스는 그래서 이제 사이드 라인에 가서 게럿한테 해명을 해야 됐고 이게 왜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를.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해명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전후반 램스 선공으로 심판이 판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사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한 방 맞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경기 중에 계속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NFL에서 리그에서 이거는 중재를 해서 뉴욕에서 이제 그 리플레이 크루들이 그걸 보면서 리플레이 비슷하게 이제 다시 이제 판단을 번복을 해서 그걸 해프타임 때 다시 이제 정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녹화 화면을 보니까 프레스캇이 처음에 말하진 않았지만 세 번째 디퍼라는 말을 쓰긴 썼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권을 후반전에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카우보이스가 공격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에런 앤드루스가 리포팅을 한 게 해프타임 때 그게 다시 한번 리뷰가 됐다. 그게 자기네들 방송국이 찍어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방송국이 그걸 다 담아놨어. 그게 이제 판정이 번복된 이유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어쨌든 진짜 저는 지금까지 풋볼을 보면서 몇십 년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뭐 시작했는데 전반도 램스 선공, 후반도 램스 선공.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잠자고 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깨게 만들지 않았나.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전반전 때 이제 공을 차줘야 되는 입장이라 킥오프를 했는데 이번에 키커를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하이 폴베스가 왔는데 첫 번째 한 킥오프가 킥오프 아웃 오브 바운스가 돼서 시작하자마자 40야드에서 램스가 공격을 하게 돼서 야, 뭔 놈의 출발이 이러냐. 정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경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이날 모처럼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이 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어쨌든 승부를 장악했다. 라는 게 상당히 어쨌든 이제 경기에 중요한 어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됐는데 오펜시브 라인이 모처럼 잘해주면서 엘리엇을 비롯한 이 러싱 공격이 상당히 잘 됐죠. 그래서 러싱 공격이 잘 되니까 패싱 공격까지도 이렇게 좀 타이밍이 생기고 어쨌든 잘 됐고 수비에서도 이날은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상당히 좀
좀 비난을 많이 했는데 이날은 디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잘해줬어요. 특히 이제 램스 공격의 구심점인 탓 걸리를 디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잘 막아줬죠. 특히 이제 디펜시브 태클 앤토안 우드스가 상당히 잘 막아줘서 거의 뭐 초반에 거의 6번 뛰어서 1야드 전진했나 뭐 이 정도로 상당히 잘 막아줬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베넷이 상당히 패스 러시도 잘해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디펜시브 라인이 잘 되니까 라인베커들 세컨더리까지도 이제 수비하기 훨씬 더 수월해졌죠. 그러면서 이날 사실 이제 일주 내내 연습을 못했던 숀 리가 출장을 했는데 네. 코치들이 그랬거든요. 일주일 내내 연습을 못해서 경기력이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날 뭐 사실 커리어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스탯상으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임 체인징 플레이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섹도 하고 인터셉트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션 리가 이제 올해로 이제 10년 차 되는 베테랑인데 10년 동안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경기에서 섹과 인터셉트를 동시에 기록한 첫 번째 경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잘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 폴베스도 처음에 이제 킥오프 아웃 오브 바운드 한 이후에는 필드골은 잘해줬다. 그래서 필드골 3개를 50야드짜리, 42야드짜리 2개를 다 성공을 시켜줘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줬다. 근데 마호보단 나았다. 마호보다 이 경기에서 낫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포베스가 킥을 하던 상황이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긴장되는 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격이 잘 되고 수비가 잘 되고 해서 리드를 어느 정도 잡아서 아슬아슬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킥을 할 수 있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아슬아슬하고 킥 하나에 승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첫 경기인데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풋볼이 유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펜시브 라인이 잘해주니까 런이 잘 되고, 네. 또 디펜시브 라인이 잘해주니까 수비도 어쨌든 플레이가 잘 되면서 그게 스페셜 팀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다 잘 됐고, 이게 풋볼이 유기적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멘탈입니다. 근데 이게 멘탈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어쨌든 카우보이스는 이제 지금 절박하잖아요. 그 절박함이 올 시즌에 이제 그 전에 한번 또 나타났던 게 이글스 경기에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팀 전체적으로 그 선수들만이 아니라 코치들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구단 전체적으로 이제 무조건 이겨야 돼라는 생각이 지금 뭐 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말 잘해줬다. 그 어떤 그래서 멘탈이 경기력을 지금 지배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또 이제 그 오늘 이제 이게 또 언론에 나왔는데 선수들이 이날 경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제이슨 게럿이 지금까지 감독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스피치를 했다. 경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네.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경기 전에 선수들한테 이제 선수들을 동기부여하고 뭐 자극하는 그런 스피치를 하잖아요. 그게 게럿이 지금까지 감독이 된 이후에 가장 인상적인 스피치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뛰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뛰면서도 야, 아까 감독님이 한 얘기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게 되게 의외지 않아요? 코치 클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게럿이 그러니까 사실 뛰면서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되게 놀랍잖아요. 그렇죠. 아까 감독이 한 얘기 뭐 이런 게 와, 그게 게럿이 이런 게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사실 이제 좀 그런 부분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제이슨 게럿 그런 게 감독이잖아요. 부족한 감독이라고 저희가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해냈다. 그 어려운 걸.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멘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한 경기를 고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침 이 상황이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이제 카우보이스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글스도 말씀드릴 대로 그러겠지만 결국 카우보이스나 이글스는 올 시즌은 이제 다음 주 맞대결에서 사실 이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한 주 일찍 온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어쨌든 한 주 일찍 모멘텀을 잘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쭉 그걸 이어가고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그러면 아까 저희끼리 이제 녹화 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플레이오프에 만약에 진출한다 그러면 이 램스 경기를 토대로 해서 이글스를 이기고 만약에 그런 그 좋은 모멘텀으로 플레이오프 간다 그러면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 번 속아보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한번 좀 해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램스가 이겼으면 좋겠다,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 패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좀 이 시점에 와서 좀 실용적인 그런 그쵸. 얘기였고 그 전에 말씀하시던 게 한 3주, 4주 정도 됐나요? 그때쯤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 마지막에 그쵸. 모멘텀을 잘 타고 쭉 올라가는 그쵸. 게 굉장히 카우보이스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카우보이스도 그렇지만 어느 팀이나 음. 플레이오프를 갈 때 상당히 모멘텀을 타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지금 뭐 브레이디나 로저스의 부진을 얘기하는 게 초반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잘 쌓아놔서 지금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들어갔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때 이 모멘텀이 안 좋으면 그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처럼 모멘텀을 막판에 잘 쌓아서 가면 그게 플레이오프 때 팀을 캐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례들 우리가 이제 봤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예전에 뭐 뉴욕 자이언츠라든지 그 모멘텀이 램보 가서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슈퍼볼에 가서 역대급 업셋을 만들어주는 이런 결과가 사실은 시즌 막판에 만들어낸 그런 모멘텀이 팀 내에 정말 멘탈을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그 첫 발은 상당히 잘 뗐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만약에 제이슨 게럿 감독이 좋은 결과를 내서 뭐 슈퍼볼 진출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좋은 결과를 내서 유임을 한다라고 하면 이즈만 위원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제 생각을 떠나서 아마도 제리 존스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슈퍼볼 최소한 진출 그리고 우승을 해야 유임을 할 거고 슈퍼볼까지 못 가면 NFC 챔피언십 경기 가고 뭐 이래도 게럿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승이 아니면 사실은 게럿은 너무 오래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속았다.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도 우승을 못한다 그러면 본인은 이제 팀을 우승까지 이끌 수 있는 팀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 번 입증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서 새 출발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안 라포포트 아시죠? 이제 네, NFL 네. 네트워크의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레퍼포트가 좀 딴 얘기지만 토니 로버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한번 나중에 생각해서 제가 자꾸 누구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또 시청자 아니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 닮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인들이니까 우리 유재로 PD가 사진 2개 같이 띄워놔가지고 좀 비교를 해주면 좋겠네요. 네, 뭐 어찌됐든 이안 라포포트가 그 트위터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왜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예전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감독에 대한 이제 물색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현 세인츠의 감독, 션 페이튼. 예, 션 페이튼 감독과의 이제 물밑 네. 얘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 트위터를 올렸더라고요. 네, 하지만 현재 이제 카우보이스 감독으로 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션 페이튼이 사실은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협상을 하다가 올 시즌 2주 차에 네. 세인츠가 5년인가 장기 계약을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쨌든 본인은 장기적으로 뉴올리언스에 커미트를 한 거고요. 나는 이 도시에 남을래라고 이거는 확실히 이제 본인 마음을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링컨 라일리를 지금 뭐 5년 계약이 돼 있는데 빼온다 이거랑은 다릅니다. 그렇죠. 대학에 있는 감독을 설득해서 프로에 와라. 우리 아메리카스 팀이야 와라. 이거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뉴올리언스는 아니 션 페이튼은 이제 뉴올리언스에 완전히 본인 마음을 결심을 한 거예요. 거기 남기로. 그렇기 때문에 션 페이튼을 지금 되돌리기엔 늦었죠.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역시 그 늪을 잘알이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에이전트한테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이번 주에 이제 트위터에 그 얘기가 올라와서 역시 이즈만 위원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는 좀 뭐 제가 들은 거니까. 네.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이제 카우보이스 팬인 걸 아니까 저한테 이제 살짝 이제 그 좀 팁을 해주면서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컨피덴셜한 내용이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사실 NFL 업계에서는 그게 또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얘기가 돌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소문이 나서 션 페이튼이 사인하게 된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가 도니까 팀 내에서 분위기가 애매해질 수 있죠. 그렇죠. 팀 내에서도 더 션 페이튼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본인도 이제 팀하고 어쨌든 시즌이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가 돌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하다가 어쨌든 시즌이 시작했는데 빨리 결심을 해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션 페이튼이 결심을 좀 더 빨리 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가 안 돌았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 결과 지금 뭐 뉴올리언스로서는 지금 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세인츠와 페이튼 입장에서 다 잘 됐고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닭 줬던 개의 입장이 돼서 지금 이제 뭐 대학가를 뭐 쳐다보면서 뭐 다음 감독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어쨌든 계약을 하고 지금에 왔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네네네. 그 저희 개인적으로는 좀 네네. 나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흥분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계약을 하면서 네.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었죠.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또 이제 뭐 정말 네네. 컨피덴셜해서 네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아 그럼 그 네.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네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흥미로운 정보들은 뭐 제가 듣는 대로 네.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다시 이제 램스와 카우보이스의 얘기로 돌아가서 이번에 램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램스가 네, 그렇죠. 최근 몇 경기 동안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그렇죠. 원인은 좀 뭐였다고 봐야 될까요? 저번 주 저희가 이 경기를 프리뷰하면서 램스가 어떻게 다시 이제 갑자기 살아났나, 그리고 어떻게 작년 같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내용을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션 맥베이 감독이 작년 이제 성공 방정식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공격의 구심점인 타드 걸리를 자꾸 이제 부활시키려 한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자꾸 이제 타드 걸리한테 공을 줘서 페이스를 찾게끔 만들어주는데 사실 러닝백들이 그렇거든요. 그 리듬을 타야 돼요. 그 리듬을 탄다라는 게 한두 번 공을 갖고 또 한참 못 하다가 또 한두 번 이렇게 또 캐리를 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 리듬을 못 하고 이제 그 경기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페이스를 찾기가 힘든데 저번 주까지 이제 경기들을 보면서 최근 몇 경기 동안 그 맥베이 감독이 지속적으로 했던 게 어쨌든 바로바로는 공격이 안 풀리더라도 걸리한테 계속 공을 줬거든요. 리듬을 타라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줘서 결국은 걸리가 이제 조금씩 경기력이 회복이 됐었는데 네.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수비력이 좋아졌다. 제일런 램시가 와서 그 램스 코너백들이 특히 이제 제일런 램시 같은 셧다운 코너백이 오니까 리시버들을 아웃사이드 리시버들을 이제 맨투맨으로 막고 남는 수비수들을 패스러시에 다 할당해서 블리츠를 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러시가 잘 되고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런 도널드를 더블팀하지 못하고 단테이 파울러도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비가 좀 이렇게 경기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공격이 조금 더 이제 그 경기력이 살아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서 인내심을 갖고 타드 걸리한테 공격을 시킨다. 근데 이날은 어땠냐면 그 제일런 램스 옆에서 뛰고 있는 상대편 반대편에서 뛰고 있는 코너백 트로이 힐이 엄지 부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투맨 커버리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이프티를 그쪽으로 할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스트라 블리츠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패스러시도 조금씩 약화되고 그리고 카우보이스가 이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잘해줬다고 그랬는데 일단 에런 도널드를 잘 막았어요. 특히 이제 그 레프트 가드 제이비어 소아필로가 뭐 더블팀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고 1대1 매첩이 되기도 했는데 에런 도널드를 상당히 잘 막아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램스 수비가 좀 무력화됐고 그러면서 카우보이스는 공격에서 바로 득점을 내고 하니까 인내심을 갖고 이제 걸리한테 공을 줄 수가 없다. 득점을 해야 되니까. 그래, 쫓아가려면 패싱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걸리가 처음에 이제 인내심을 갖고 할 수 없게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6번인가의 캐리에서 합쳐서 1야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션 맥베이가 이제 뭐 카우보이스는 뭐 7점, 14점, 21점씩 내는데 캐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러싱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공격들 하다 보니까 그 지난주까지 잘 됐던 그 방정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원래 올 시즌 초의 모습으로 좀 회귀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램스가 경기력이 좀 안 풀렸던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러드 거프도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이제 션 리가 인터셉트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인터셉트 당하는 플레이에서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경기 중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푸는 아프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공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엄지손가락을 다시 이게 좀 어쨌든 좀 감각을 살리려는 노력들을 했는데 그 이후 패스의 정확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날 그 대표적인 플레이가 뭐가 있었냐면 3쿼터 후반에 타드 걸리가 완전히 이제 비어 있었는데 그 완전히 오픈 리시버를 놓치더라고요. 그게 패스 성공이 됐었으면 터치다운까지도 될 수 있는 플레이였는데 그렇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격이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스는 더 도망가고 그래서 경기가 좀 많이 좀
이제 그 사정권에서 벌어지더라. 그래서 31대 7까지 벌어졌었죠. 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가비지 타임 때 이제 터치다운 2개를 하긴 했는데 이미 이제 뭐 승패는 결정이 됐었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 이제 램스가 점점 더 이제 그 안 좋은 그런 그렇죠.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이 제러드 고프에게 올 시즌 시작 전에 어마어마한 계약을 안겨주면서 이제 셀캡이 터져 나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내후년의 램스의 모습은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고프도 그렇고 타드 걸리도 거액의 그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램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티켓을 팔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경기장에 이제 입주하면서 팬들을 이제 많이 이제 모아야 되고 특히 이제 시즌 티켓 홀더들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팀의 중심이 되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장기간 묶어두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티켓 셀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 선수들의 기량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셀러리 캡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그 선수들만이 아니라 뭐 에런 도널드도 있고 지금 거액을 받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올 시즌 전에 이제 엔다머 쿵스는 재계약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사실 보면 물론 이제 셀러리 캡도 다 그것도 이제 또 그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일단 너무 거액의 선수들이 많아서 네. 조금 그 무게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듭이 너무 단단하게 맺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램스는 좀 그런 부담이 있고 이제 다시 이제 경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날 패함으로 해서 이제 바이킹스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경기 차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바이킹스가 2경기를 다 패하고 램스는 2경기를 다 이겨야 이제 희망이 생기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경기를 지기를 바랬다고 그러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그러니까 드래프트 순위도 올라가고 플레이오프에 대한 승부도 한번 걸어보고 그래서 이 경기를 지더라도 다음 주에 이글스를 이기고 그래서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가지면 그 다음 주에 레드스킨스를 상대하거든요. 레드스킨스를 좀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상대라는 전제하에 자 다음 주에 이제 승부를 다 걸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날 이기면서 지금 이글스도 승리했기 때문에 양 팀이 동률인 상태로 이제 다음 주에 경기를 펼치게 되죠. 네. 그래서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이기면 지구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조금 어쨌든 이제 뭐 아주 편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다음 주 경기에 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주보다는 표정이 조금 밝아지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어쨌든 다음 주 경기가 이번 주 이겼던 패했던 다음 주 경기가 이제 다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 경기에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또 패했다 그러면 참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번 주 경기를 이김으로 해서 또 사실 좀 되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은 좀 더 생기는 거죠. 심지어 지난 시즌 슈퍼볼 진출팀을 그렇죠. 네. 근데 지난 시즌의 전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뭐 이렇게 뭐 그 전까지 전력이 좋았던 그런 팀을 이겼더라는 게 그래도 또 이제 한번 또 한번 속아볼까? 라는 이런 또 한번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진만 위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 경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돼요. 또 제가 웃느냐 우느냐 그거 보시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이제 NFC 동부지구의 우승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이기는지 간에 NFC 이스트의 우승팀은 사실 좀 되게 좀 쑥스러운 모습으로 나 지구 우승했는데 그래서 좀 쑥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픽식스 경기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